오사카에 갔다. 호텔에 가서 짐을 풀고 작업이 있어서 남바역 근처에 좋아하는 카페인 홈커피 로스터스에 갔다.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인 우드톤과 빨간 벽돌이 적절하게 섞인 공간에 커피 맛이 참 좋은 곳이다. 에티오피아 게데 방코 첼첼레 둘라 마조리아를 따뜻하게 한 잔 마시며 뺑오 쇼콜라도 곁들였는데 빵 맛도 나쁘지 않았다. 작업을 다 끝내고 저녁을 먹으러 상큐라는 식당에 갔다. 들어가다가 닫히는 자동문에 어깨를 부딪히고 자리에 앉아 메뉴를 주문했다. 돈까스 정식에 새우카츠까지 추가해서 950엔, 샐러드에 밥과 국까지 주니 이 가격에 참 감사한 구성이었다. 돈가스를 밥에 엎인 뒤에 바로 잡아 올렸는데 가정식에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함을 느꼈다. 특히나 밥이 맛있었다. 미소향이 은은한 국물을 목에 적시고 새우튀김을 바로 잡아 올렸는데 탱글함이 살아있었고 새우도 아주 두툼하니 좋았다. 양배추까지 나한테 걸려서 죽고 그렇게 맛있게 저녁을 다 먹은 뒤에 짐을 정리하러 호텔에 일찍 들어가서 눈찜질을 하면서 잤다. 아침 운동을 하고 씻고 나와서 가고 싶었던 빵집을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휴분함이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가고 싶었던 카페에 갔는데 호텔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생각보다 규모가 너무 작아서 어제 갔던 홈커피에 다시 갔다. 오늘은 점심을 늦게 먹을 거라 훈제연어 크로와상 샌드위치를 주문하고 사과 주스를 곁들였다. 훈제연어 냄새가 많이 날까봐 걱정했는데 깔끔하게 좋았고 사과 주스랑도 잘 어울렸다. 카페에서 아침 작업을 잘 마치고 바로 옆에 있는 야사카 신사에 잠깐 들러서 이곳의 상징인 사자 신사를 보고 점심을 먹으러 라멘맨 히카에 갔다. 가게에 들어가니 잔잔한 분위기였고 자리를 잡은 뒤에 조개라멘을 주문했다. 잘 정돈된 라멘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국물부터 한번 적셔봤는데 조개향과 굴향이 너무나 향긋하고 비린맛이 하나 없이 너무 깔끔했다. 국물 3연타 날리고 다음으로 면을 잡아 올렸는데 국물을 잘 끌고 오는 면발의 탄력감도 너무 좋았다. 맛있는 라멘을 먹어 기분이 좋아졌고 멘마와 차슈까지 든든하게 잡아 올린 뒤에 성진이와 저녁에 만나기로 해서 지하철을 타고 우메다로 갔다. 저녁 약속 전까지 작업을 하려고 우메다 트윈타워 툴리스에 갔다. 11층에 있어서 뻥 뚫린 하늘이 다 보이는 카페인데 한층 더 올라가면 공중정원이 나오고 우메다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여기서 10분 정도 아무 생각 없이 멍을 때리다가 성진이와 같이 작업을 좀 하고 우메다역에 좋아하는 쿠시카츠 가게인 마츠바 본점에 갔다.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너무 좋고 부담 없는 가격에 적당한 퀄리티에 여러가지 쿠시카츠를 먹을 수 있는 곳이라 현지인들이 대부분인 가게다. 공식적으로 생맥주부터 시원하게 적셔줬는데 온도감과 청량함이 아주 좋았고 새우로 튀김을 시작했다. 테이블에 놓인 타레에 딱 한 번만 찍을 수 있어서 타레에 푹 찍어 한 입 잡아 올렸다. 새우가 진짜 통통해서 탱글한 식감이 너무 좋은데다가 새우의 향과 단맛이 새우에 그득하게 배어 있었다. 흐름 안 끊기게 한 번에 싹 주문해서 먹었는데 탱글하고 쫄깃한 오징어, 부드러운 돼지고기 등심, 소고기까지 계속 튀김옷만 빠졌고 이어서 고소한 메추리알, 달달했던 양파, 돼지고기 안심, 마무리로 꼭 먹는 닭고기까지 든든하게 잡아 올린 뒤에 양배추 나한테 걸려서 죽고 계산을 끝내며 가격에 또 한 번 감탄했다. 그렇게 맛있게 저녁 식사를 끝내고 오사카의 일루미네이션을 보며 호텔로 돌아와서 씻고 눈찜질을 하면서 잤다. 아침 운동을 하고 호텔에서 씻고 나와 도톤보리 강을 지나서 어제 휴분함이라 못 갔던 팡코보 참피뇽에 갔다. 먹고 싶었던 빵과 가게에서 인기 있는 빵을 골라 산 뒤에 편의점에서 우유도 하나 사서 남바파크스에 있는 벤치에 자리를 잡았다. 먹고 싶었던 무화과 토스트부터 먹어봤는데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맛있었고 우유랑도 인기였다. 다음으로 마카다미아 커스터드 빵을 한 입 잡아 올렸는데 고소한 마카다미아와 달콤한 커스터드 크림이 잘 어울려서 생각보다 되게 맛있었다. 마지막 카눌레는 내가 좋아하진 않지만 인기빵이라고 해서 사봤는데 나쁘지 않은 맛이었다. 그렇게 빵을 다 먹고 가고 싶었던 카페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휴분함이었다.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남바파쿠스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스타벅스에 갔다. 새로 생긴 스타벅스 같았는데 내부가 깔끔한 데다가 스타벅스의 색깔인 초록색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서 눈과 마음이 굉장히 편했다. 테라스가 있어서 나가보니 나무에 단풍도 물이 들어있고 뻥 뚫린 하늘을 볼 수 있어서 잠깐 보다가 다시 내부로 들어왔다. 오늘의 커피와 함께 아침 작업을 하고 점심 먹을 시간이 돼서 근처의 마보카리라는 마파두부 카레집에 갔다. 기본인 마파 카레에 치킨 카츠와 고수를 추가하기로 하고 자리를 잡은 뒤에 음식을 받았다. 마파와 카레의 조합은 처음이라서 어떨지 기대가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렸고 밥에 쓱쓱 비벼서 잡아 올려도 맛있고 치킨 카츠랑 잡아 올려도 맛있고
맛있었고 단무지랑 같이 잡아 올려도 맛있었는데 특히나 고수랑 완전 인고였다. 원래 고수를 전혀 못 먹었는데 고수를 먹을 수 있게 되면서 느낄 수 있는 맛의 조합이 늘어난 게 참 좋다. 깔끔하게 그릇을 비우고 소화를 시킬 겸 근처 골목골목을 구경하고 나서 어느 카페로 가서 오후 작업을 할까 하다가 남바파크스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카스로 갔다. 오늘의 커피 원모 찬스를 즐기며 오후 작업을 잘하고 저녁 먹을 시간이 돼서 성진이를 만나 야키니쿠 가게에 갔다. 고기를 먹으며 배를 든든하게 채운 뒤에 고기를 먹고 나면 꼭 생각나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베스킨라빈스에 갔다. 한국에는 없는 맛인 로키로드와 베리미츠 피스타치오를 와플에 2개 주문해서 바로 앞에 있는 골목에서 먹었는데 베리미츠 피스타치오가 진짜 맛있었다. 둘 다 베리미츠 피스타치오를 먹으며 감탄을 하며 다음엔 와플을 한번 먹어봤는데 와플은 한국이랑 똑같았다. 그렇게 고디바 맛이랑 로키로드 맛까지 맛있게 먹고 완벽한 2차를 한 뒤에 호텔로 들어가서 씻고 눈찜질을 하면서 잤다. 아침 운동이 없는 날이라 씻고 빵집으로 향했다. 루프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에러가 나서 지하철을 타고 혼마치역에 내려서 편의점에서 우유를 하나 사고 가고 싶었던 빵집 파네나에 도착했다. 맛있어 보이는 빵들이 진짜 많았는데 넘버원부터 하나씩 잘 살펴본 뒤에 가장 맛있을 것 같은 쇼콜라 피스타치오와 몇 가지 빵을 더 샀다. 멀지 않은 곳에 우스보 공원이 있길래 거기서 먹으려고 갔는데 단풍이 많이 떨어진 게 조금 아쉬웠지만 길이 너무 좋았고 빵을 먹기 좋은 벤치를 찾다가 장미정원이라는 곳에 도착했다. 물소리가 잔잔하게 들리고 햇살도 잘 들어오는 게 완전히 맹당이었고 어제 비가 와서 약간 젖어있는 벤치를 티슈로 잘 닦아서 앉은 뒤에 흰 우유부터 깔끔하게 한잔했다. 고소한 맛이 싹 들어오는 게 너무 좋았고 이어서 고르곤졸라 꿀빵부터 먹어봤는데 질깃한 빵 식감도 너무 좋고 꼬릿한 고르곤졸라 치즈의 풍미와 은은하게 달콤한 꿀이 정말 잘 어울렸다. 다음은 사과 크림치즈를 먹어봤다. 빵집에 가서 무화과나 사과가 보이면 무조건 사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실패가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인공은 쇼콜라 피스타치오. 보자마자 맛있어 보여서 골랐는데 한입 잡아 올려 보니 초콜릿과 피스타치오의 조합이 너무 좋았다. 우유랑도 완전 인고였다. 이상하게 한국에서 피스타치오를 먹으면 이탈리아에서 피스타치오를 먹었던 맛이 안 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그 맛 그대로였다. 다 먹고 농민배감순대에서 받은 물티슈로 입을 닦고 벅텐과 함께 햇살을 좀 즐기면서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진 뒤에 아름다운 장미 정원을 뒤로하고 오전 작업을 할 아워로고라는 카페에 갔는데 한국 카페 같아서 찾아보니 사장님이 한국 사람이었다. 좋아하는 창가자리에 자리를 잡고 어떤 커피를 마실지 시향을 해본 뒤에 예전에 맛있게 먹었던 콜롬비아 피나콜라다를 따뜻하게 한 잔 받아서 잔잔하게 즐기며 오전 작업을 하고 성진이와 점심을 같이 먹기로 한 시간이 돼서 나왔다. 가는 길에 성진이를 주려고 아침에 맛있게 먹었던 쇼콜라 피스타치오를 사서 타나카노 주카소바에 갔다. 들어가서 조개라멘과 쇼유라멘을 주문하고 앞접시를 부탁해서 나눠 먹었다. 공식적으로 쇼유 국물부터 적셔봤는데 진한 쇼유의 풍미가 너무 좋았고 면은 식감이 꼬들하면서 국물을 잘 끌고 올라왔고 달걀 고소하기 좋고 차슈까지 아주 부드럽고 맛있었다. 다음으로 조개라멘 국물을 한번 적셔봤는데 쇼유가 평범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 맛있어서 다음에 오사카 오면 이 조개라멘은 또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완벽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다시 우스보 공원과 장미 정원을 지나서 오후 작업을 할 카페인 타카무라 와인 앤 커피 로스터즈에 도착했다. 일본에서는 아주 귀하다고 생각하는 규모가 아주 큰 대형 카페인데 1층에는 멋진 테이블과 의자들을 볼 수 있고 아주 다양한 와인들을 살 수 있었다. 와인들을 좀 구경하다가 다음에는 저녁이나 2차로 와서 잔으로 파는 와인을 마셔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2층에 올라가서 보니 생각보다 공간이 더 크고 멋있었고 테이블 간격도 아주 여유로웠다. 창가에 앉으려다가 콘센트가 있는 자리로 잡고 1층에 일본 와인이 있어서 좀 구경하다가 오늘의 커피를 따뜻하게 한 잔 주문해서 잔잔하게 적셔봤는데 커피도 아주 맛있었다. 그렇게 오후 작업을 하고 성진이와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에 은행나무가 너무 멋있어서 구경하다가 오사카의 혼마치라는 동네가 참 좋구나 생각했다. 그렇게 멋진 밤의 은행길을 따라서 라샤센이라는 중식당에 도착했다. 인테리어가 아주 멋졌는데 오픈 키친을 보니 음식도 잘할 것 같았다. 일본 맥주가 없어서 아쉬웠지만 어쨌든 스와나의 생맥주부터 적시고 첫 번째 요리인 베이징 덕삼을 받았다. 향부터 즐긴 뒤에 바로 잡아 올려 보니 오리향 너무 좋고 소스도 되게 맛있었다. 구글맵 사진으로 볼 때도 음식을 잘할 것 같았는데 소룡포 육즙 적시면서 바로 근본을 느꼈고 육향 좋았던 소룡포에 이어서 칠리새우와 마요새우도 주문해서 마요새우부터 잡아 올렸는데 소스 밸런스가 너무 좋고 새우는 너무 통통하고 탱글했다. 뭔가 와인이랑 어울릴 것 같아서 와인 가격들을 물어본 뒤에 제일 싼 걸로 달라고 말씀드리고 비비누 어플 점수 확인한 뒤에 한 모금 적셔봤는데
먹었는데 딱 좋았다. 일본 중식은 한국 중식과 다른데 한국 중식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서 요즘엔 일본 가면 잘해 보이는 중식당에 꽤 자주 간다. 나는 중식을 진짜 좋아해서 언젠가는 중국에도 꼭 가보고 싶다. 중식당에 가면 항상 마무리로 장식하는 볶음밥은 밥 고슬고슬하고 재료 푸짐하게 들어있었고 기분 좋은 마라의 밸런스가 딱 좋았던 마파두부까지 너무나 잘 먹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은행나무 일루미네이션이 너무 예뻐서 구경하고 가는데 더 멋진 일루미네이션이 나타나서 실컷 보고 숙소에 도착해 씻고 눈찜질을 하면서 잤다. 아침 운동을 하고 씻고 나와서 기타 하마역으로 갔다. 아침에 빵 타임을 가지러 후쿠시마라는 빵집에 갔는데 빵이 다 맛있어 보여서 선택장애가 왔다. 그 중에 유명하다는 빵 몇 개를 골라서 편의점에서 우유를 사고 나카오의 공원에 도착했는데 잔잔하이 바이브가 너무 좋은 곳이었고 햇살이 잘 드는 곳을 찾아 벤치에 자리를 잡고 손소독을 했다. 너구리가 그려져 있는 소독제인데 왜 그려져 있나 찾아보니 너구리가 손을 잘 씻는다고 한다. 첫 번째 빵은 호두 크림치즈 빵이었는데 바로 한 입 잡아 올려보니 진한 크림치즈와 고소한 호두 풍미가 너무 좋았다. 약간의 달콤함도 있어서 밸런스가 딱이었고 우유랑도 완전 인기였다. 다음으로 이 빵집에서 가장 유명한 커스터드 크림빵을 반을 갈라봤는데 커스터드 크림이 그득하게 들어있었다. 커스터드 크림의 바닐라 향이 너무 좋았고 바로 한 입 잡아 올려보니 입안에 가득 퍼지는 바닐라 향과 뒤끝 없는 달콤한 크림이 너무 좋아서 명상이 되는 맛이었다. 마지막으로 크림 크루아상을 먹었는데 크림빵이랑 다른 크림을 사용한다고 해서 샀다. 한 입 잡아 올려보니 크루아상의 버터향도 아주 좋고 크림도 크루아상과 밸런스가 딱이었다. 그래도 여전히 크루아상은 바르셀로나의 마스카포네 치즈 크루아상이 최고다. 끝내주는 날씨에 모닝빵 타임을 가지며 잠깐 여유를 즐기다가 오전 작업을 위해 소트 커피에 갔다. 좋아하는 바이브는 아니었지만 창가 쪽에 자리를 잡고 따뜻한 에디오피아를 잔잔하게 즐기며 오후 작업을 하다가 점심 먹을 시간이 돼서 나왔다. 맑은 하늘 아래를 걸어 이름 부르기가 조금 민망한 조또 카레에 도착했다. 어디 카레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다. 자리를 잡고 돈까스 달걀 카레를 주문해서 카레부터 한번 떠보니 꾸덕하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고 향과 맛도 아주 진하고 좋았다. 달콤한 스타일의 카레라 밥이랑도 잘 어울렸는데 다른 손님들을 위해 자리를 땡겨드리고 다시 앉아서 달걀이랑도 함께 잡아 올려보니 달콤한 스타일의 카레와 달걀 고소함이 만나 밸런스를 잘 잡아줬다. 돈까스까지 올려서 맛있게 먹으며 이 카레집이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고 하는데 카레에 어떻게 등수를 매길 수 있을까? 취향을 배제하고 정확한 기준으로 심사를 할 수 있는 분야일까 생각해보며 이 가게만큼 맛있지만 아직 유명하지 않은 다른 카레집의 꿈들에 대해 생각해보며 점심을 잘 먹고 오후 작업을 할 카페로 가는 길에 오사카 성을 지났다. 예전에 왔을 때도 정말 좋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와도 길이 참 좋았고 일부러 흙과 나뭇잎 쪽을 느끼며 걸으면서 길 좋다 길 좋아를 연발했다. 이번 일본 방문에는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단풍을 보지 못해 아쉬웠는데 아직 남아있는 단풍이 있어서 구경을 하고 오사카성 공원에 있는 스타벅스에 도착했다. 규모도 꽤 넓은 데다가 창가에 자리를 잡으면 단풍과 초록의 뷰가 너무 좋은 곳이라서 특히나 더 감사한 스타벅스 중에 하나다. 오늘의 커피를 따뜻하게 한 잔 마시며 오후 작업을 하고 저녁에 더 아름다운 오사카성 스타벅스를 뒤로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잠깐 보다가 저녁을 먹으러 타치노미에 들어갔는데 흡연이 가능한 매장이었어서 맥주만 한 잔 빨리 마시고 나왔다. 두 번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실패가 없는 메뉴인 오사카 돈테키 남바오크점에 가서 매콤한 돈테키와 마요네즈를 받았다. 두툼한 돼지고기 목살과 양배추가 푸짐하게 한 접시 나오는데 돈테키 잘 잘라서 밥 위에 올려 잡아 올리고 마요네즈랑 겨자 올려 잡아 올리며 맛있게 먹었다. 밥 추가도 무료인데 추가 없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서 씻고 눈찜질을 하면서 잤다. 아침 운동을 하고 맑은 아침 하늘을 보며 숙소로 돌아가서 씻고 지하철을 타고 신후쿠시마역에 갔다. 먹고 싶은 라멘이 있는데 웨이팅이 엄청 긴 곳이라 바로 옆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맥모닝 세트를 주문하고 작업을 하며 기다리기로 했다. 나는 아침에 마시는 맥도날드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데 한국 집에는 근처에 맥도날드가 없어져서 되게 오랜만에 맥도날드 커피를 마셨다. 가격 대비 너무 좋은 커피였고 이어서 에그 머핀도 오랜만에 먹어봤는데 역시 가성비가 좋았다. 그렇게 작업을 하다가 오픈 40분 전에 모헤어 맨스케에 갔는데 벌써 앞에 3명이 대기 중이었다. 기다리다가 구독자분을 만나서 인사를 나눈 뒤에 특제 오리라멘을 주문하고 공식적으로 국물부터 한번 적셔봤는데 너무 맛있었고 이어서 면 잡아 올린 다음에 꼬들꼬들한 멘마, 부드러운 돼지고기 차슈, 향이 좋은 구운 대파, 쫄깃하고 탱글한 오리 다리살, 부드럽고 좋은 풍미의 오리 가슴살,
마무리 차슈덮밥에 국물 넣어서 오차즈케까지 맛있고 든든하게 점심 식사를 마쳤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소화도 좀 시킬 겸 근처에 있는 시모 오쿠시마 공원에 잠깐 들러서 뷰가 좋은 벤치에 자리를 잡고 앉아 미세스 그린애플의 인페르노를 들으면서 하품을 한 뒤에 햇살을 즐겼다. 살짝 서늘해서 나오는 콧물을 훔치고 멍을 잠시 때리는 시간을 가진 뒤에 만화에서 나올 법한 식물로 둘러싸인 집을 지나 오후 작업을 할 카페인 토레포 커피에 도착했다. 오픈 시간 조금 전에 도착했는데 직원분이 외관을 구경해도 좋다고 하셔서 앞에 마당을 좀 둘러봤다. 자갈과 돌, 이끼가 멋지게 깔린 땅과 일본 감성이 가득한 고택, 마지막을 장식하는 단풍까지 잘 본 뒤에 오픈 시간에 맞춰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오래된 일본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였는데 통창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좋고 2층이 있어서 올라가서 보니 전체적인 바이브가 너무 좋은 곳이었다. 라떼와 금귤 초코 케이크를 주문해서 라떼부터 한 모금 적셨는데 고소하이 좋았고, 이어서 금귤 초코 케이크를 한 입 잡아 올려 보니 상큼한 금귤과 달콤한 초코가 완전 인꼬였다. 그렇게 좋은 바이브에서 작업을 쭉 하다가 저녁 먹을 시간쯤에 나와서 지하철을 타고 혼마치역에 있는 키라쿠라는 닭요리 전문점에 갔다. 치킨 남반이 땡겨서 찾아간 곳인데 아늑한 공간의 식당이었고, 치킨 남반 반 사이즈와 가라아게 5개를 주문했다. 가라아게부터 한 입 잡아 올려봤는데 튀김옷 진짜 바삭하고 닭고기는 촉촉하면서 간도 너무 잘 돼 있었다. 잘 찾아왔다는 생각을 하며 생맥주를 시원하게 적신 뒤에 오늘의 주인공 치킨 남반을 한 입 잡아 올려봤는데 기본적으로 닭이랑 튀김이 맛있는 데다가 소스까지 너무 잘해서 밥이 쭉쭉 들어가는 치킨 남반이었다. 치킨 남반은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맛있는데 찾기가 어려운 메뉴라 오사카에서 치킨 남반 땡기면 여기 와야겠다고 생각하며 주문한 음식들을 깔끔하게 다 비우고 숙소로 돌아가서 일기장 녹음을 한 뒤에 씻고 눈찜질을 하면서 잤다. 운동이 없는 날이라 일찍 나와서 지하철을 타고 기타하마역에 있는 브루클린 로스팅 컴퍼니 기타하마 카페에 갔다. 오픈 시간까지 5분 정도 남아서 좀 기다리다가 들어가서 따뜻한 드립커피 한 잔과 간단하게 아침으로 먹을 연어 베이글을 주문했다. 이곳은 뉴욕 브루클린이 본점인 카페인데 강이 보이는 뷰가 좋아서 오사카에 올 때마다 방문한다. 오늘은 비가 와서 더 운치가 있었다. 안에는 꽃집도 있어서 오후에는 꽃손질하는 것도 볼 수 있다. 강물을 적시는 비를 바라보며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라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문장을 잠시 떠올려 보다가 나 노인과 바다 안 읽어봤지 생각하며 그만 생각하기로 하고 이런저런 잡생각을 정리하며 연어 푸짐하게 들어있는 연어 베이글 한 입 잡아 올렸는데 어제 만든 연어 베이글인지 베이글이 좀 별로였고 연어도 좀 비렸다. 다음부터 연어 베이글은 안 먹는 걸로 하고 작업을 한 뒤에 점심 먹을 시간이 돼서 호쿄쿠세이라는 식당에 갔다. 하야시 라이스가 먹고 싶어서 갔는데 전형적인 일본 양식당의 분위기가 좋았고 하야시 라이스를 받아서 달걀옷을 가른 뒤에 소스를 얹다가 소스부터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스부터 한 입 적셔봤다. 데미그라스의 감칠맛과 토마토 소스의 새콤함이 기분 좋았고 바로 달걀옷이랑 밥을 같이 잡아 올려 보니 따뜻한 밥과 달걀까지 너무 맛있었다. 소고기까지 싹 잡아서 잡아 올려 보니 밥과 달걀, 소고기의 3박자가 송대관의 4박자였다. 그렇게 맛있게 점심을 먹고 오후 작업을 할 카페인 인뱅크먼트 커피에 갔다. 지나가다 본 적은 많은데 뭔가 시간 제한이 있을 것 같고 노트북 사용이 금지일 것 같아서 항상 그냥 지나친 카페다. 근데 직원분에게 여쭤보니 시간 제한이 없는 건 물론이고 노트북도 사용해도 된다고 하셨고 멋스러운 고택 바이브에 강뷰까지 있는 너무 좋은 카페였다. 커피부터 한 잔 적셨는데 은은하게 아주 맛있었고 디저트로 주문한 라즈베리 타르트에 생크림을 살짝 얹어서 잡아 올려 봤는데 최근에 먹었던 디저트 중에 손에 꼽을 만큼 맛있었다. 그렇게 맛있는 커피와 디저트를 먹으며 작업을 하고 저녁 먹을 시간이 돼서 멋진 강의 야경을 보며 스탄도 포치라는 가게에 갔다. 낮에는 샌드위치를 팔고 저녁에는 주점으로 운영하는 아담하고 귀여운 식당이다. 일단 오스스메로 부탁드리고 생맥주부터 한 잔 시원하게 적셨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마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다. 첫 요리로는 오늘의 파스타 샐러드를 먹었는데 마요네즈 파스타 느낌이었고, 두 번째로는 새우 토스트를 스위트 칠리 소스에 찍어서 잡아 올렸는데 빵 위에 올라간 새우 완자가 맛있었다. 마지막으로는 샌드위치의 재료들만 나오는 모든 메뉴였는데 라따뚜이와 버섯 볶음, 미트로프가 나오는 메뉴였다. 뭔가 밥이 되는 걸 먹었어야 되는데 안주만 먹은 느낌이라 아쉬웠지만 잘 먹고 근처에 가고 싶었던 뮤직바인 컴퓨펑크 레코즈에서 2차를 하기로 했다. 여기도 강뷰가 끝내주는 곳인데 일루미네이션도 보이고 지나가는 배와 분수쇼가 보일 때마다 사장님이 말씀해주시는 친절함, 자리세 없는 좋은 술 가격까지 완벽했다. 그렇게 좋은 공간에서 와인 한 잔을 잔잔하게 즐기고 숙소로 돌아가서 씻고 눈찜질을 하며 잤다.